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남자 리뷰어제입니다. 홍난이의 죽음과 새롭게 등장한 용의자들로 인해 극의 긴장감이 한껏 올라온 디엠파이어 법의 제국. 지난 10회 본방 후 만들어진 리뷰에선 홍난이의 죽음이 막연히 이랬을 것 같다라는 뜬구름 뇌피셜 리뷰를 업로드했었는데요. 오늘 리뷰는 그 뜬구름의 MSG를 살짝 쳐볼까 합니다. 우리는 민국대 사건의 전말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사건 발생 전후로 눈에 띄는 복선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힌트를 남겨놓았고, 지금부터 그 힌트를 바탕으로 한 MSG 뇌피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작진은 홍난이의 죽음 이후 부검이를 등장시킴으로써 시청자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알려줬습니다. 바로 그날 밤 홍난이가 나그누 한강백과의 다툼 외에도 또 다른 시비에 휘말렸을 가능성 말이죠. 부검이는 홍난이의 사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후두부를 둔기로 맞아 동맥이 파열되었고 상당량의 출혈이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발견된 연못 근처에 있던 혈흔이 당시 홍난이가 후두부를 가격당한 곳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정확한 사인은 익사다. 이런 주장에 대해 지구원 형사는 그럼 후두부를 가격당해 피 흘리고 있는 홍난이를 연못에 밀어버린 것이냐? 아주 올바른 질문이죠. 부검이 소견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부검이는 지구원 형사의 질문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후두부 가격과 익사 사이의 공백. 그러니까 정황상 지구원 형사의 말이 맞긴 하지만 두 가지 상황 사이의 시간 공백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홍난이의 후두부를 가격하고 그녀가 아파하는 걸 지켜보다 연못에 던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누군가 홍난이를 가격한 뒤 사라졌고 이후 등장한 누군가가 그녀를 연못에 밀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리뷰에서 해당 상황에 대해 전자보다 후자가 말이 된다 언급했습니다. 이유는 누군가 진짜 홍난이를 계획적으로 죽이려던 거면 대학교 한가운데서 자신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 시간의 공백을 두고 일을 벌이진 않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후두부 가격은 장지희에 의한 우발적 상황이었고, 홍난이를 연못에 밀어버린 건 이후 나타난 윤구령에 의한 소행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장지희도 그렇고 윤구령도 그렇고 아직까진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홍난이를 윤구령이 연못에 던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작은 힌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뜬금없이 등장한 연못 속 고양이들. 지구원이 연못 속을 수색할 때 그곳엔 고양이로 보이는 동물 사체가 10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홍난이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이 고양이들이 과연 왜 필요했던 걸까? 저는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 잘은 모르지만 고양이들이 밤중에 아이 울음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리가 포인트일 듯 한데요. 윤구령은 10회 등장한 수업 시간에 장지희와 선배가 싸우는 걸 보곤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급발진을 했습니다. 윤구령은 이처럼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러니 한밤중 학교 안 길 고양이 울음소리도 그에겐 신경을 건드리는 시끄러운 소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양이들을 연못에 던진 것이 아닌가 의심해봅니다. 물속은 일종의 방음벽 같은 효과가 있으니 소리에 민감한 그가 더 이상 울음소리를 듣기 싫어 던졌다고 생각하면 소음에 예민한 그의 성향과 맞아떨어지는 범행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윤구령은 홍난이를 언급하면서 죽어서도 시끄럽다며 마치 그녀를 울음소리 내는 고양이처럼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후두부를 가격당하고 쓰러져 신음하는 홍난이를 그는 고양이처럼 생각했을 수 있다는 복선. 그래서 시끄러운 고양이들을 연못에 던진 것처럼 홍난이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연못 속에 밀어버린 거죠. 이러면 부검이가 얘기한 시간의 공백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또한 최종 사인이 익사이니만큼 그가 홍난이를 죽인 사람이 되기도 하겠죠. 고양이 다음으로 수상한 두 가지 단서. 하나는 사건 당일 누군가 함씨일가 자택에 침입해 두고 간 머리핀. 둘은 사건 이후부터 나그누에게 배달되는 의문의 편지. 이 두 가지는 각각 따로 보면 간단하게 해석이 나옵니다. 머리핀은 함씨일가 중 누군가 사건 현장에 들렸고
그곳에서 떨어진 머리핀을 주워온 것이죠. 보이는 실루엣이 젊은 여자인 것으로 볼 때 해률과 양집사 두 사람 중 한 명일 듯합니다. 그런데 해률은 강해가 머리핀을 잃어버린 것을 모르기에 머리핀을 갖다 줬을 리 없으므로 탈락일 듯하지만 저는 머리핀을 갖다 줬다기보단 몰래 움직이는 도중 흘렸을 가능성도 있기에 해률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리핀을 가져온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가장 무난한 해석은 집안 사람 중 누군가 현장에 다녀갔다는 힌트일 수 있겠죠. 두 번째 편지는 해석이 더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저 편지를 보내려면 나그노와 홍난이의 불륜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해률과 무률 그리고 함광전과 룸메이트 등 다수의 후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편지의 내용처럼 홍난이의 입장을 이해한 내용의 편지를 보낼 사람은 룸메이트 뿐이겠죠. 억울하게 죽은 난이를 위해 너도 연마가 와라 식의 해코지. 이처럼 두 가지 증거 모두 따로 해석하면 사건 추리에 큰 도움을 주진 못하는 정도의 일반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증거의 존재를 하나로 묶는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 두 가지 증거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그노와 관련되어 있다. 머리핀의 경우에는 그가 해당 머리핀을 구매한 구매자이며 협박 편지의 경우에는 나그노가 그 편지의 수신인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누군가를 결정적 용의자로 만들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머리핀은 피해자의 머리핀이 집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만 해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고 나그노에게 배달되는 편지는 그가 홍난이를 죽여야만 하는 이유, 즉 확실한 동기를 명시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지구원 형사에게 발견된다면 나그노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됩니다. 제자와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홍난이를 죽였고 그 과정에서 떨어진 머리핀을 집으로 들고 왔다. 그리고 그의 연구실한 가구에서 홍난이 이마에서 발견된 나무와 같은 종류의 나무를 쓴 가구까지 발견되면 그냥 나그노가 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핀과 편지 모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사건에 대한 증거라기보단 나그노를 범인으로 몰기 위한 누군가의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범인이 자신의 범죄를 나그노에게 덮어씌우기 위함일 수도 있고 혹은 진범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 나그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일 수도 있죠. 11회 예고편을 보면 함광전이 해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강백이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함광전이 강백이를 지키기 위해 나그노를 범인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그노가 홍난이를 만나러 가던 그날 밤 그를 미행했고 그곳에서 모든 걸 본 것이죠. 나그노와 홍난이의 다툼, 그리고 강백과 홍난이의 다툼. 잘못하면 강백이도 용의자가 될 수 있으니 미리 나그노를 용의자로 만드는 계획을 실행 중이었던 겁니다. 물론 나그노가 용의자로 몰리게 되면 함씨 일가가 구설수에는 오르겠지만 모든 걸 나그노의 외도에 대한 결과로 몰아가면 해률과 함씨 일가는 못된 사위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때 나그노를 버려버리면 깔끔하게 이미지도 챙길 수 있게 되죠. 과연 그날 밤 민국대에선 어떤 일들이 있던 것일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